얼마 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에 두 가지 큰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관한 판결입니다. 백대현 재판부는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백대현과 이진관, 이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 있는 이 판사 백대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의 재판장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남자 이진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의 재판장입니다. 백대현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체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이진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또는 김용현 전 대통령의 이 변호인단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 등을 퇴정 조치했죠.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진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이진관 재판부는 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시한 이 법리가 상충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호동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로스쿨 또 졸업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다. 이분께서 이 백대현 재판부에서 내린 이 판결서와 이진관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서, 이거를 다 입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24일이죠,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글이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손만 잡는다 해도 그렇게 되는 것. 아휴, 손 잡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불판은 달구고 고기는 올리지 마라. 입학은 자유, 단 수업은 안 함. 대한민국 법원 논리가 딱 이런 격인데 일관되지가 않는다. 윤통 체포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 하는 혐의죠. 윤통 체포방해 사건과 한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판결문을 다 읽어봤다. 이 판결문을 구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보는데도 오래 걸렸다. 백대현 판사는 16일에 선고하고 판결서를 20일에 교부했더라. 그 사이에 항소기간은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주 느리게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논리가 이렇습니다. 두 결론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재판은 중단, 수사는 허용. 이게 양립 가능한 소리인가? 법원이 입장 정리부터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입니다. 불판만 달구고 고기는 올리지 마라. 먹는 건 금지. 상견례 하는데 혼인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이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느냐? 이 이진관 판사, 진관이가 이 제명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형사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대장동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2023년도에 이재명이를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비위 사건 또는 성남 FC 뇌물 사건, 뇌물 의혹,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관여가 되어 있고 범죄가 된다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진관이가 이 사건을 배당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은 기소가 안 되니까 헌법 84조에서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소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추 84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추의 의미를
아주 굉장히 넓게, 아주 넓게 해석을 해서 소추가 안 되니까 수사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기소도 안 되는 거고 이미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 해서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진관위가. 그런데 이호동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반면 백대현 판사는 헌법 84조는 소추 즉 기소를 금지할 뿐이고 수사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이진관 판사와 아주 다른 결론을 내면서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을 중단시킨 5개 재판부를 아주 꾸짖었다 뭐 이런 겁니다. 백대현 판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체포방해 사건 이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 똑같이 헌법 84조를 예로 들었는데 그 근거로 들었는데 헌법 84조는 소추에 대해서만 금지할 뿐이고 뭐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뭐 규정을 안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별건으로 좀 이상합니다. 그 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그 기소한 거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설시를 했다, 판시를 했다, 또는 그런 법리를 제시했다 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이진관이가 든 이 기소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 진행도 안 된다 하는 이진관이 이재명의 이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한 이 결정은 잘못된 거 아니냐? 백대현이 이진관을 꾸짖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뭐 하는 그런 지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사를 직접 받아보면은 제일 뭐가 힘든 부분인가 하고서 이호동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수사가 빡세다 이거예요. 수사 강제로 어떤 물건을 뒤지고 사람을 오라 가라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느냐 이런 거예요. 재판하는 것보다 수사를 받는 게 더 빡센데 백대현은 수사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호동 의원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국정수행에 방해가 돼서 재판을 멈춰야 한다면 요거는 이진관이가 제시한 법리를 해석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백대현의 논리를 백대현 재판부의 논리를 적용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진관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법정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국정수행에 방해가 돼서 재판을 멈춰야 한다면 그런 수사기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체포를 시도한다거나 뭐 소환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국정수행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방해하는 건데도 백대현이는 이것이 허용된다 하는 그런 법리를 제시를 했다 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이 있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수처가 처음에 이 수사를 개시한 게 뭐냐? 공수처는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우리 공수처의 수사 범위 내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 단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보니 내란죄까지 인지하게 됐다. 이런 논리를 들고 있는 건데요. 거짓말이죠.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려고 들어간 거고 사실은 거기에 자기 수사 범위에 밖에 벗어나니까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끌어다 붙인 거죠. 사실은 앞뒤 그 선후 관계를 완전히 도취시킨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수처는 자기들의 수사 개시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다 보니 내란죄까지 인지하게 됐다. 뭐 이따위 헛소리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백대현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이호동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손만 잡는다 해도 그렇게 되는 거야. 손 잡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유사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적법하다고 백대현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앞에 말했던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아, 이재명은 대통령이니까 이거 대통령은 소추 안 돼. 대통령은 소추 안 돼. 그러니까 재판도 안 돼. 라면서 이재명의 이 재판을 정지를 시켰는데 백대현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수사할 수 있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있어. 기소도 할 수 있어. 대체 누가 맞는 건가요? 이진관이 맞는다면 백대현은 틀린 거죠. 백대현이 맞는다면 이진관은 틀린 거죠. 대한민국 법원이 같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사안에 성격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동 의원 어떻게 또 지적을 하느냐. 백대현 판사는 손만 잡을게 해놓고 애초부터 흑심 품고 애먼짓 했는데 손만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원래 흑심 품었으니까 손만 잡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면죄부를 줄 거냐? 지금 논리라면 그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판결 내용을 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켰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수사, 재판 받지 않는다. 이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이죠. 이재명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법원은 최광의설을 취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폭넓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최광의로.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하면서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한편 죽은 권력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최협의설. 가능한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 소추라고 했으므로 법원 헌법 제84조에서는 소추라고 했으므로 이 소추는 곧 기소만을 의미하므로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공소유지 재판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상반된 논리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백대현에 따르면 소추는 공소 제기 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수사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진관에 따르면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받아야 하므로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이미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재판 안 된다. 그러므로 이재명 재판은 중단시킨다. 만약에 백대현 재판부의 말이 맞는다면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검찰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5개나 있다고 합니다. 중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시켰으니 이 백대현이가 이재명의 형사재판 5개를 중단시킨 이 재판부들을 전부 다 꾸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서 지금 이호동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재명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맞고, 윤석열 같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다 조져도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고 있으니 권력의 생사 여부에 따라서 이 판단 기준이 고무줄처럼 적용되고 있다 하면서 법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바람도 안 불었는데 누워버린 법관들은 당신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 법대 위에서 근엄한 척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근엄한 척 하지도 마세요.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일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관아, 네가 맞니? 대현아, 네가 맞니? 어느 쪽이 대체 맞는 거야? 대한민국 사법부, 법원 이따위로 고무줄 판결하면서, 이따위로 정치 판결하면서 법 이런 거 없이 무슨 국민의 용기를 호소한다든지, 무슨 또 누가 지적을 했죠.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느니 왜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합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지요. 이따위로 하니까 작년에 이 애국 시민들이 법원을 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법원, 이 공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공정하려는 척도 하지 않는 이 법원, 습격당에 마땅했다, 또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
당신들은 대체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당신들이 개판으로 판결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